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나이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사장 요약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데드라인이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꿈의 마감을 정하면 목표가 된다. 인생의 행동 계획을 짤 때 명심할 것이 있다. 행동 계획 위에는 나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 위치의 공간적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경우든 시간 개념이 개입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만든다. 자신의 업무 속도와 처리량에 스스로도 혀를 내두른 적이 있지 않은가? 휴가 전까지 마쳐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았는데 마감이 쿵쾅쿵쾅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초능력을 부른 것이다. 마감의 힘은 이처럼 강력하다. 마감은 사람들에게 박차를 가한다. 세상에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가 무사히 완결되도록 채찍질한다. 마감을 정하면 계획에 추진력이 생긴다. 마감은 계획에 발동을 건다. 마감 전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엄청난 의지력과 놀라운 의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어도 마감이 있으면 목표를 향해 꾸준히 진전하게 된다. RAS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1kg짜리 아령을 든다 치자. 마음이 몸을 준비시켜 근육이 그 무게를 들어 올리게 한다. 40kg을 들겠다고 결심하면 마음은 몸을 그 무게에 대비시킨다. 하지만 40kg을 1kg으로 알고 들면 근육이 놀라거나 뼈가 접질리는 등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뇌가 몸을 1kg을 들어 올릴 만큼만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마감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 마감이 설정되면 우리 마음은 몸을 미리 해당 과제에 맞게 조정한다. 체력을 안배하고 에너지를 내고 긴장감을 조성한다. 데드라인이라는 단어는 1864년 남북전쟁 당시 연합군 포로수용소 앤더슨빌 감옥에서 처음 쓰였다. 감옥 당국은 방책의 20피트 전방에 죽음의 선데드 마이너스 라인을 설정하고 낮이든 밤이든 그 선을 넘는 수감자는 총살한다고 경고했다. 마감의 효과는 스포츠 경기에서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경기 종료 시간이 임박하면 선수들의 발이 빨라지고 몸놀림도 치열해진다.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짜낸다. 마감은 목표의 최종 결과에 집중하게 하고 진행을 막는 장애물과 주위의 부정적 언급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마감을 정하는 것은 몸의 생체활동과 화학작용에 분발을 촉구하는 것과 같다. 평소보다 높은 수위의 긴박감을 가지고 행동을 개시하라는 일종의 특명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와 함께 기한도 반드시 옆에 명기해야 한다. 그래야 RAS가 내 계획과 나 자신 사이의 정서적 연대를 강화하고 걱정 근심은 물론 회의감과 미루는 버릇과 게으름을 물리칠 힘을 준다. 목표를 결정하고 거기 관련된 정보를 두루 수집한다.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에 정보가 있다. 목표에 대해 알 만큼 알았다는 판단이 서고 알수록 절실한 목표로 느껴지면 해당 목표의 우선순위를 억칸이나 B칸으로 올리고 데드라인을 정한다. 좋은 데드라인의 3가지 조건. 1. 현실적일 것 달성 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한다. 2. 빠듯할 것 긴박감을 주지 않는 마감은 있으나 만하다. 촉박해야 결과물이 좋아진다. 3. 스타트라인을 겸할 것 심사숙고를 끝내고 지금 당장 시작하자. 필요하면 조정한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말자. 딱 좋은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시작부터 위대할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해야 한다. 잘게 쪼개라. 작게 나누면 벅찬 목표도 만만해 보인다. 현재 내가 있는 곳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거리만 너무 오래 생각하고 있으면 출발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연간, 월간, 주간, 일간 목표로 나눈다. 필요하면 시간대로도 나눈다. 프로젝트를 일련의 작은 과제들로 분해해서 차근차근 완수해 나가면 하나하나 끝내는 맛이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 성과 없이 마감을 맞는 일을 방지해준다. 최종 목표로 가는 길에 현실적인 하위 목표들로 포석을 깔자. 자신감이 붙고 성취감이 쌓이고 계속 치고 나갈 추진력이 생긴다. 목표 달성까지 지난한 여정을 한 발 한 발 지루하지 않게 밟아 나갈 수 있다. 최종 목표와 최종 데드라인에서 거꾸로 짚어 내려오면서 중간 목표가 나타날 때마다 쪼갤 수 있으면
더 작은 목표들로 쪼갠다.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쪼개나가면 구체적인 과제와 시간표가 생긴다. 꼭대기 말고 다음 계단에 집중하라. 1981년 엘버트 벤두라 엘버트 BANDURA와 데일 션크데일 션크가 710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아이들을 반으로 나눠 한 팀에게는 단원마다 수학 문제집을 6페이지씩 푸는 목표를 주고 다른 팀에게는 7단원을 공부하는 동안 수학 문제집을 42페이지 푸는 목표를 주었다. 그러자 작은 단위로 쪼개진 목표를 받은 아이들이 큰 목표를 뭉텅이로 받은 아이들보다 완료율도 높고 정답률도 높았다. 심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작은 단계로 목표를 쪼개는 것이 요령이고 관건이다. 바바라와 앨런의 이야기. 1981년 바바라는 광고 영업일을 시작했다. 당시 그녀의 목표는 그의 영업실적 100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1971년에 앨런도 비슷한 목표를 세웠다. 1년 동안 생명보험 계약액 100만 달러 넘기기. 두 사람 모두 목표를 분명히 정했고 그 목표를 손으로 적었고 달성 기한을 12개월로 정했다. 당시 업종을 막론하고 영업실적 10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목표였고 그만큼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목표를 만만한 크기로 나눴다. 한 입거리로 분해되자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1년에 100만 달러는 52주 중 2주는 휴가라면 일주에 2만 달러, 주 5일 근무라면 하루에 4,000달러였다. 1년 실적 100만 달러는 일평균 매출 4,000달러에 해당했다. 바바라의 경우 이는 주당 계약 건수 평균 4건, 건당 평균 매출 5,000달러를 뜻했다. 앨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객 면담 3번 중 1번은 계약으로 연결된다고 할 때 일주일에 4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일주일에 12번의 가능성 높은 면담을 해야 했다. 3명의 잠재 고객 중 1명꼴로 면담에 동의한다고 할 때 매일 7명의 잠재 고객에게 연락해서 면담 의향을 타진해야 했다. 이 일은 하루에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1년치 목표 100만 달러는 벅차게 다가오지만 매일 1시간 정도 투자해 7명의 잠재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은 그리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행동을 개시하라. 할 일을 정했다면 꿈을 대지 않는다. 바로 시작한다. 내일로, 다음 주로, 크리스마스 이후로 미루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날 때까지 또는 헨리의 성이 다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시작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그런 신호는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강좌를 등록하고 직장에 지원하고 클럽에 가입한다. 멘토를 찾고 스승을 구한다. 어디서 시작할지 알려줄 만한 사람에게 전화한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출발이다. 시작이 반이다. 사람들이 인생을 알차게 살지 못하는 것은 준비에만 바쁘고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항상 내일을 시작일로 잡는다. 내일은 영원히 오늘이 되지 않는다. 적당한 시기란 없다. 그런 시기는 결코 오지 않는다. 지금 시작하자. 지금만이 내가 가진 전부다. 20년 후에는 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된다. 계단 전체가 보여야 하는 건 아니다. 일단 첫 번째 칸을 오르자. 가장 작은 걸음이 인생에서 가장 큰 걸음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내딛는 방향이다. 까치발로 시작하더라도 첫 걸음을 떼자.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면 RAS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불리는 효과를 촉발한다. 목표와 연결된 것들과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기 시작한다. 무심하던 것들에 갑자기 관심이 동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동맹군을 형성한다. 넘기 어려운 산들에 숨어있던 고갯길과 다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전에는 어렴풋해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필요한 답들이 사방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무엇을 목표로 할지 결정했으면 거기 이르기 위한 여정을 즉각 시작하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중요 부분인 것은 맞는데 계획을 짜는 데만 너무 몰두해 좀처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시 경기장으로 나서서 현장을 경험하고 할 일을 배우자.
계획을 핑계 삼아 시작을 늦추지 말자. 마음이 달았을 때 뛰어야 멀리 간다. 마음먹은 날이 길일이다. 행동 개시일이 꼭 새해 첫날일 필요는 없다. 늑대 인간도 아닌데 보름달이 2번 뜰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결혼이나 이혼 이후로 또는 승진이나 은퇴 이후로 미루지 않는다. 개인 형편이나 챙겨야 할 일들 또는 반려동물을 핑계로 삼지 않는다. 그냥 당장 시작한다. 플래너가 먹히지 않아도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G까지 대안이 25개나 있다. 데드라인을 못 지키면 때로는 결과를 얻는데 애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 경우에는 해당 목표를 더 작은 목표들로 나누고 데드라인을 다시 정한다. 데드라인은 일종의 추정치고 견적서다. 시작할 때의 예상치가 중간에 빗나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 때로는 일정을 수정하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데드라인을 지정하는 것도 요령이다. 실전 경험이 쌓이면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것도 점점 정확해진다. 실화 앨런의 이야기. 나는 5세 때 키가 닿지 않는 풀에서 익사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그날의 기억은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나는 14세 때 해양인명구조원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명구조 클럽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근무처가 바뀌는 바람에 온 가족이 멜버른으로 이사했고 인명구조원 자격증 과정을 수료하지 못했다. 나는 이 목표를 목표 목록의 빅칸에 남겨두었다. 25년이 흐른 뒤 나는 39세의 나이로 시드니의 아발론 인명구조 클럽에 가입해 구조원 자격증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다시 도전했다. 구조원이 되려면 심폐소생술부터 해상 구조 방법까지 다양한 기술에 숙달해야 했고 구명조끼, 서핑보드, 서프보트 등 다양한 구명 작업용 장비를 능숙하게 다뤄야 했다. 체력 훈련의 강도는 높았다. 특히 40대를 바라보는 남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조원 과정의 다른 참가자들은 1722세의 젊은이들이어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겹쳤다. 다행히 10여 년의 무도 수련 덕분에 체력에서는 뒤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수영 테스트였다. 500m를 8분 내에 끊어야 통과였다. 체력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만 기준 시간에 맞추려면 강하고 효과적인 영법을 구사해야 했고 그러려면 얼굴을 물속에 담그고 수영해야 했다. 놀랍게도 나는 39세의 나이에도 5세 때 물에 빠져 죽다 살아난 경험의 포로였다. 수년간 서핑을 해왔음에도 공포심 때문에 얼굴을 물에 담그지 못했고 그 때문에 테스트에 통과할 만큼 빠르게 수영할 수 없었다. 쉬운 해결책은 이쯤에서 접는 거였다. 하지만 나는 꼭 해내고 싶었다. 그래서 수영교실에 등록했다. 46세의 수영교실 어린이 6명과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라. 나는 조그만 플라스틱 킥보드를 잡고 강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역시나 나는 얼굴을 물에 넣지 못해 애를 먹었다. 다 큰 남자가 수영 기본 동작에도 쩔쩔매는 모습에 아이들의 엄마들은 몰래 웃었다. 강사가 우리를 둘씩 짝지웠다. 내 짝은 6세인 데니였다. 나는 작은 킥보드에 매달려 풀을 오갔다. 데니는 버벅대는 나를 불쌍하게 여겼다. 제 킥보드를 써보세요. 데니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아저씨 것보다 빨리 가요. 다 똑같은 보드야.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했다. 나는 내 신경질에 놀란 6살배기 동기부여 컨설턴트의 조그만 얼굴을 마주했다. 그리고 보드를 바꾸는데 동의했다. 나는 6번의 강습과 많은 연습 끝에 수영교실에서 물에 얼굴 박기 고비를 넘었고 일주일 후 해양수영 시험도 통과했다. 제한 시간 3초 전에 들어왔다. 그리고 대망의 해양구조 자격증을 취득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불혹의 나이에 4살배기 아이들과 수영 배우는 것도 피하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출발하기 위해 나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데드라인이 있는 행동 계획을 세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25년 만에 해양구조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에 다시 데드라인을 정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유일한 난관은
물에 얼굴을 넣는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나는 14세에 이 목표를 처음 세웠고 40이 다 되어서 달성했다. 내 삶의 여건이 이 목표를 억한에 올리고 재도전의 멍석을 까는데 꼬박 25년이 걸렸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목표로 삼고 기회가 왔을 때 그 목표에 데드라인을 부여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목표를 정했다고 무조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건 아니다. 그 목표가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모든 목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 시간이 무르익었다는 감이 올 때 데드라인을 정하고 시작한다. 나는 이 데드라인을 2번 정했다. 상황이 변했다고 목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상황은 항상 변한다. 데드라인을 정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데드라인은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스위치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앨런과 바바라의 이야기. 바바라와 나는 회계사가 그동안 우리를 속여온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우리의 투자 상태는 엉망이었다. 이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고, 그러고도 $200만 넘게 남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남아있던 자산도 모두 처분해야 했다. 20년을 바친 보디랭귀지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우리가 만든 책들과 영화와 교육용 영상물, 거기 따른 성공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는 이후 2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재정적으로 고투했다. 나는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자책감에 빠져 우울한 인간이 되어갔다. 나는 2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비판에 빠져 독감을 달고 살았고 무기력증과 수면장애와 갑상선 결절에 시달렸다. 바바라의 인내에도 한계가 왔다. 데드라인을 정해. 어느 날 아침 바바라가 내게 외쳤다. 뭐? 우울증의 데드라인을 정한다고? 다른 많은 남자들처럼 나도 내 우울증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사람이면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100% 선택권이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우울증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내 처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실제로 병들게 하고 함께하기 싫은 진상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우울증에 내 스스로 날짜를 정해 데드라인을 찍고 데드라인 이후에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게 가능할까?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다. 부정적 생각에 데드라인을 긋자. 부정적인 생각도 습관이 된다. 부정적 사고가 편해지면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 따로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만성적이고 습관적인 부정적 사고자가 된다. 의사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프로젝트 처방이었다. 그런 방법 대신 나는 내 부정적인 생각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날짜를 정하고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 대신 일어났으면 하는 것만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우울증의 초기 증세 중 하나는 유머 감각이 없어지고 만사 시큰둥해지는 것이다. 그날은 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그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를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다시 말해 그때까지는 마음껏 궁극의 부정적 사고자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부정적 생각에서 긍정적 생각으로 사고의 전환을 앞두고 일종의 예열 기간을 두고 싶었다. 2년 동안 나는 패배주의 사고에 갇혀 살았다.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다. 드디어 금요일 오후 4시 나는 바바라에게 선포했다. 됐어. 나 돌아왔어.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한다. 믿기 힘든 경험이었다. 해방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도 평온하고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다. 나는 결정권자의 자리로 복귀했다. 그날은 나의 45번째 생일이었다.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계속 쭉 가라. 윈스턴 처칠. 이후 바바라와 나는 철회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2번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재기한다. 어떻게? 재기 방법? 그런 건 알지 못했다. 우리는 단지 할 일만 정했다. 그렇게 하겠다고만 마음먹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내 유머 감각은 빠르게 돌아왔다. 우울한가? 무기력한가?
그걸 끝낼 날짜를 정하자. 요약. 스트레스와 불안감 또는 무기력증을 극복하지 못해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면 인생의 먹구름이 들이운다. 부정적인 생각도 길어지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다. 극복하고 싶다면 슬럼프의 데드라인을 찍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 그때부터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딱 접는다. 그만두겠다고 결정하면 그만둘 수 있다. 그때부터는 오로지 하고 싶은 것만, 되고 싶은 것만 생각하기로 결심한다. 아주 간단하다.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다. 노년까지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적어도 3번의 대재앙을 겪는다. 이혼, 병, 파산, 정리해고, 가족의 죽음 등 누구나 겪는 일이고 삶의 일부다. 한 번 넘어졌다고 게임이 끝나는 것도 게임에서 퇴장당하는 것도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 계속 넘어져 있을 때만 비로소 패배가 성립된다. 미리 결심하자. 비극이 태클을 걸어도 다시 일어나 뛰겠다고. 데드라인을 정하기 전까지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 데드라인은 시행명령이다. 전진 기어를 넣고 시동을 건다. 모든 일에 데드라인을 부여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 목표는 한 입 크기로 나누고 한 번에 한 조각씩 삼킨다. 하나의 최종 데드라인보다 여러 개의 중간 데드라인을 둔다. 데드라인을 맞추기 어렵겠다 싶으면 조정한다. 데드라인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적당히 촉박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했으면 즉시 시작한다. 데드라인은 곧 스타트라인이다. 여기에 최소 5가지 목표를 쓰고 각각의 데드라인을 정해보자. 인생은 카메라와 같다. 중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좋은 순간을 포착해 네거티브에서 현상한다.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면 다시 찍는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4장을 마치겠습니다. 5장에서 다시 봬요. 지혜로운 나이테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